이번에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흘째 2만 명대인데요. 워낙에 이제 몇 배씩 늘어나는 오미크론 변이다 보니까 2월 말쯤 그쯤 되면 10만 명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주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3만에 가깝고 아마 내일 정도면 저는 3만 넘게 분명히 나올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5만에서 6만 정도 나올 것이고요. 2월 셋째 주가 되면 10만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예측 모델, 해외 예측 모델을 보게 되면 데일리 매일 30배씩 증가를 하는데 그중에 확진자로 나오는 숫자가 6배 증가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배 이상의 감염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번 주에 3만이 나온다면 15만 명이 감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말이 되면 전 세계 50%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국내에도 아마 2월에 피크를 찍고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네. 지금 이런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2주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확진자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완화를 조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완화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해외도 다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하는 시점은 저는 3월부터 정도 될 것이고요. 그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야외 마스크 해제가 먼저 우선되면서 방역 패스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6명으로 인원 제한 자체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식당의 어떤 공간 넓이에 비례해서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6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합리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30명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6명씩으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정부가 조금 합리적으로 더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연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3월 이후에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마 해외처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완화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전의 변이가 한 40%가 무증상이었는데 변해서 오미크론은 거의 80에 90%가 무증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오미크론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무증상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을 많이 늘면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 환자로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남아공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중환자실이나 사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오미크론을 잘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슈퍼 면역을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다른 변이에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보다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경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이제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마스크도 벗고 방역도 해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쯤 저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3월이 지나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폐지한 덴마크나 노르웨이를 보시면 중환자랑 사망자가 상당히 줄어 있어요. 그렇군요. 확진자는 수만 명이 나오더라도 그 경우는 이 나라는 이제 감염자들이 좀 많고 우리보다 한 달 이상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한 상태에서 감소한 상태고 국내는 한 달 정도 늦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증 환자가 90% 이상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감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봤더니 하루에 10만 명씩 감염이 되면 그게 5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는 거고 한 달 감염이 되면 1,500만 명이 감염이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도 한 달 이후가 되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유럽 사례들만 보면 아직은 섣부른 단정이긴 합니다만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혹은 재앙이 될 수 있다 갈림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할 것이고 예.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감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면역을 가지게 되면서 토착화를 하게 하려면 델타보다 약한 오미크론의 대부분 무증상 경증 감염이 되면서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도리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지금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사 체계에는 변화가 좀 생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최근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요. 양성 나온 사람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PCR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아니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 건지 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신속 항원 검사는 PCR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증상이 발생한 날 검사를 대부분 하게 되는 건데 그 경우에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는 음성이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이틀 이내에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신속대 PCR은 2대1. 두 번과 한 번을 비교하게 되면 거의 100% PCR에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간격은 어떻게 돼요? 간격은 하루에서 이틀 이내가 가장 하루에서 좋습니다. 이틀이요? 네. 예. 그리고 위험성은 거의 98, 99%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닌 거로 나오는 건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양성이 나오는 일부가 지금 보시면 한 30%, 25% 정도, 24% 정도 위양성이 나왔는데 영국의 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도 80% 정도 PCR 대비 양성률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고요. 만일 이거를 2대1로 비교했다면 거의 100% 가까이 나왔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 키트를 만들 때 어떤 그 오염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검사를 할 때의 환경 그런 것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두 번 검사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는 PCR과 자가진단 키트를 1대2 그 두 번과 한 번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네.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한 정보 같고요. 일단 이제는 동네 병의원 가가지고 치료 진단 다 하라는데 정작 병원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도 또 병원이 적어서 우리 동네에는 근처에 없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준비가 좀 안 됐고요. 또 키트도 배달이 안 된 곳도 많았고 또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시도를 안 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개인 의원들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또 검사를 하다가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의원은 보통 한 분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막상 또 하려니까 또 준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아직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호흡기 클리닉이라든지 이거 신속 검사나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병원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정부는 지금 1,000곳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만 네. 아직 이제 참여한 곳이 200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검사 자체를 의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본인이 검사한 자가검사 키트를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씩 늘게 되면 어차피 재택 치료란 개념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검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병원에 가서 확진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백신 패스가 필요한 경우 예. 이외에는 없죠. 근데 앞으로는 백신 패스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검사를 정확히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양성이 나오면 예. 스스로 격리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PCR로 확진 후에 치료제를 복용하고 예. 그 치료제를 복용하는 군에 대해서만 의원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병원 가려고 대중교통 타러 가다가 또 여러 사람들께 전파할 수 네.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요. 원래 그 가서 진단 받으면 5,000원이라고 전 들었는데 어제 뭐 후기 글들 보니까 갔더니 몇만 원 내라 그러더라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 5,000원을 내고 검사는 무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병원마다 의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의원이고 병원이고 종합병원 수가가 달라서 그렇다가 얘기하시는 예.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정부에서 얼마를 수가를 결정을 안 해주신 탓인지 뭐 10,000원이 하는 데도 있고요. 5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 의원보다 선별 진료소를 또 찾아가게 되고 예. 선별은 무료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는 너무 추운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그대로 앉아서 검사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도 좀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감 검사를 가보시면 대부분 일정한 금액을 내고 검사를 하시거든요. 독감처럼 정부가 금액을 정해주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사를 해주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 갔다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네. 예, 비용 듣고서. 자, 이게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대상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근데 중환자나 입원 환자의 보호자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병원 가려면 이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PCR 검사, 특히 병원에 입원한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환자를 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고위험군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지 않거든요. 검사 건수가. 그래서 PCR 검사를 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신속 항원 그렇습니다. 검사도. 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제 2월 정도 되면은 확진자 수 정점 찍다 보면 재택 치료도 이거 한계가 올 것 같아요. 모니터를 다 일일이 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어떻게 좀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2만 명인데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키트 배달도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냥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 예. 일본 시스템처럼 이제 가겠다는 거고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고위험군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일반인들은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누군가에 노출이 됐다면 신속항원 검사를 2번 정도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5일간 자가격리를 하시면 되고 그중에 증상이 발현돼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센터로 연계를 해서 치료제를 처방받을 예. 수 있는 거로 하고요. 정부가 7일부터 50세 이상의 치료제를 이제 추가 투여하기로 했는데 저는 18세 이상에서도 네. 문제가 있는 경우는 투약이 돼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위험군만 치료제를 투여한 군에 대해서만 의원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예. 지금처럼 어차피 1인당 의원이 150명을 관리한다?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거의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택 요양 개념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격리하고 치료를 받는 곳만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 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택치료 시스템도 지금 빨리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